손미영 박사님, 줄기세포로 생명 연장을 연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실험실에서 인간의 장기랑 유사한 미니 장기인 오가노이드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인간하고 되게 유사한 로봇을 휴머노이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하게 오가노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미니 장기, 장기 유사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오가노이드는 사실 줄기세포로부터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몸 안에서 재생이 일어나는 것이 성체 줄기세포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 같은 경우에 3, 4일에 한 번씩 장세포들이 다 바뀌거든요. 그게 다 줄기세포의 기능인데요. 실험실에서 이런 줄기세포를 가지고 인간의 장기인 이런 장기 유사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현재 기술 수준은 인간의 장기 중에 주요 장기는 거의 오가노이드가 나와 있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오가노이드까지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장기들은 대부분 미니 장기 형태인 오가노이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리포멜이라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사실 인공 장기를 판매하는 회사 이야기인데요. 장기 거래는 불법 아닌가요? 네, 불법이죠. 이건 예. 이제 미래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제 진짜로 심장 같은 이런 인공 장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는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또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저희 오가노이드 기술과 또 3D 프린팅이라고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런 어떤 물체만 프린팅해서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바이오 잉크라고 하는 세포랑 어떤 지지체를 같이 프린팅을 하게 되면 어쩌면 장기 형태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장기는 지금 이식 대기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인공장기 개발이 꼭 필요하고 동물을 활용하지 않고 저희가 실험실에서만 정말 인간의 유전적인 또 환자의 유전적인 백그라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기를 만들 수 있다면 윤리적인 문제로부터도 훨씬 자유롭게 나에게 맞춤형의 장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오가노이드 중에서도 장 오가노이드를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장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언젠간 인간의 장처럼 크게 만들어야겠지만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기술 수준은 이런 병변 부위에 일부러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 염증성 장 질환을 유발하는 동물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오가노이드를 선생님들 뭐 보통 우리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시경 장비를 이용해서 이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병변 부위에 이렇게 오가노이드가 빠르게 생착하면서 재생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가노이드가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되어 있어요. 다만 저희가 남은 숙제는 이 오가노이드 크게 만드는 거겠죠. 지금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수미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밀리미터 네. 단위. 그래서 제가 발표하지 않았던 이제 데이터긴 한데. 그럼 여기서 지금 최초 공개인가요? 네, 이게 보시면 저희 실험실에서 지금 오가노이드를 대형화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은 굉장히 튜브 형태로 길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렇게 얼라인해서 붙여서 길게 만드는 전략 하나와 부피를 또 크게 해야겠죠. 지금은 아주 수밀리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체라고 하는 이제 세포 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좀 뭔가 모양을 틀을 잡아주면서 크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저희가 인간의 장과 유사한 정도로 큰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야, 이거 이제 대장 내시경 안 해도 되겠네.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그냥. 예. 바꿔주세요, 그냥. 이렇게.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가노이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거구나라고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선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무병장수 누구나의 꿈이죠. 그렇죠. 그중에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면 온몸이 다 쇠약해지지 않고 어느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항상 아프고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치료하는 데는 역시 오가노이드가 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내가 불편한 부분을 이렇게 교체를 한다면 진짜 이거야말로 생명 연장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건 그 부분만 바꾼 거지 노화가 안 된 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 김찬호 박사님.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된 장기를 바꿔치고 이러면 이제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 몸에 장기는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노화는 어쨌든 전신에서 일어나는 이제 시스템이 노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의 장기를 깨끗하게 바꾸더라도 노화된 환경이 유지되고 있으면 그 장기는 다시 또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 노화 결국에는 궁극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강한 수명이 연장되는 미래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노화의 생물학을 통해서 노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생물학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그 친구들 그런 문제들을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가는 건데요. 뭐 저희가 병원에 가서 노화 치료제를 맞을 수 없는 것처럼 저희가 노화를 치료한다는 어떤 개념 자체는 상당히 생소한 개념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를 치료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이 네. 들기도 해요. 예. 네. 이제 사실은 노화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연구는 그렇게 긴 세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 30년 정도의 이제 역사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진시황은 왜 빼요? 진시황이랑 알렉산더 대왕은 왜 빼는 거예요? 아예 뭐 그분들 앞으로 그분들 선배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아, 선배님이지. 네, 선배님. 예.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진 선배. 네, 네, 진 선배님. 네. 노화를 늦추겠다는 욕망은 비슷하지만 지금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 과학적 방법론으로 노화를 치료하겠다는 방식의 일을 했던 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과학적 노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사실 뭐 지금 화면으로 나오겠지만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 수명이 이제 20일, 평균 수명 20일밖에 되지 않는 친구들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 벌레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의 개수가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예. 인간이 가진 유전자의 한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인간과 유전자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저 벌레의 단 하나의 유전자 조작으로 저 벌레의 수명을 2배 이상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럼 40일 산 거예요? 뭐 40일 살 수 있는 벌레가 처치로 연구로 나왔던 거죠. 평균 수명 20일이다가 40일이 되고 단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뭐 달아가는 게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노화의 유전적 회로를 제어하는 걸로 노화를 치료해 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좀 태동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로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라는 현상이 우리가 생물학적인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축적되는지에 대해서 전형적 특징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줄기세포가 고갈되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노화세포가 축적되는 문제, DNA의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문제들,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망가지고 흥미로운 지점은 이 친구들을 이런 현상들을 가속화시키면 노화도 가속이 되고 이런 현상들을 조금 늦추게 되면 노화도 감속이 되는 그런 이제 노화의 원인일 수 있는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화를 늦추는 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지금 막 몸에 전율이 그냥 와, 약이 있구나 진짜. 예, 있네요. 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를 들면 당뇨병이 걸리면 뭐 인슐린을 처방한다던가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질환을 처방하는 것처럼 예. 노화라는 질병에 처방할 수 있는 약을 만들겠다는 시도이고 그러한 시도 중에 하나는 뭐 메포민이라는 약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임상 시험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이 약 자체는 원래 2형 당뇨병의 치료제로 오랫동안 사용되던 약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는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이 메포민 약을 처리했을 때 당뇨병에서 메포민 약을 먹은 그룹이 예. 그냥 뭐 당뇨병이 아닌 사람들보다 오래 살았던 결과가 임상 시험에 나왔어요.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노화로 인해서 가장 노화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 노화 세포가 나이가 들수록 축적되는 것들. 그러니까 저희 몸 안에 있는 세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같지는 않거든요. 그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피부에 그런 것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생기죠. 네,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다 세포가 조금씩 다른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저희 몸 속에서 특별하게 더 나이가 들어서 주변 세포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화 세포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아, 미꾸라지가 있었네. 네, 미꾸라지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노화 세포를 그 생제 이식을 하기만 해도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 노화 세포를 제거하는 걸로 수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동물 모델의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화 세포는 자기만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 세포를 노화 세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노화 세포를 좀비 세포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옮겨가니까. 네, 주변을 물어 뜯어가지고 다 좀비로 바꿔버린다는 이유로 노화 세포가 낼 수 있는 특별한 분비물들이 주변 세포를 노화 세포로 감염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노화 세포를 제거할 때는 언제나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정상 암 세포를 저희가 제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정상 같이 죽일 수 있는 같이 거. 죽일 수 있는 문제들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노화 세포만이 가진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노화 세포 제거의 정말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노화 세포만이 가진 약점을 찾는 일들을 저는 특별히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그 노화 세포만 우리가 잘 찾아서 이 친구들만 막으면 노화를 막을 수도 있는 그 꿈의 길이 열린다. 서막이 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원인 중에 하나니까요. 예, 박수 한번. 박수 쳐주세요, 같이. 우리 손 박사님 너무나 한 집안 아닌가요? 예? 저는 항상 항노화를 지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희범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노벨상도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래 살고 싶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꿈이고 네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소설이나 영화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화 같은 걸 보면 방법도 다양해요. 젊어지기 위해서 젊은 사람하고 몸을 바꿔치는 것도 있고 복제 인간을 만드는 것도 있고 수혈을 피를 바꾸는 것도 있고 근데 아마 이 속에서 어디까지가 소설이고 어디까지가 과학인가 이거를 그리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현실이고 미래인가를 아마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아까 그 진시황과 알렉산더가 왜 실패했는가? 네. 그분들은 박사학위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가 아닌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린 박사다. 예, 그게 노화를 치료를 한다거나 그리고 되돌리기를 위해서는 사실 노화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기전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이제 그 길이 열리는데 이제 그분들은 기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판 찾았기 때문에 실패한 게 아닌가. 또 오늘 우리 과학자들은 이 기전에 대한 이해로부터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디스하시는 분들 제가 오랜만에 디스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그리고 혹은 주변에서 다른 방법들도 많이 나오긴 해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피를 이렇게 쫙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 피를 바꿔서 어떻게 보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욕망을 했던 방법들이고 실제로 그런 방식들로 인한 살인 사건들도 역사적으로는 존재했고 젊은 처녀의 피들을 가지고 목욕을 한다던가. 너무 무섭다. 예.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얘기들도 있었고 예전에. 예.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젊은 피가 가진 어떤 그 강력한 젊음의 힘 그런 게 존재하지 않을까 하는 예전부터 그냥 상상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이 그 젊은 생쥐와 늙은 생쥐를 이제 혈관을 연결하는 좀 잔인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늙은 생쥐는 조금 더 젊어지고 젊은 생쥐는 조금 더 늙어지는 현상이 나왔었어요. 그럼 그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실제 사실은 저희 피에 흘러다니는 다양한 염증 물질들이 다양한 장기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번 희석하는 방식으로 약간의 그냥 개선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노화의 치료책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피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생물학적 이해를 토대로 그 물질들을 어떻게든 합성을 해서
저렴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피에 그런 물질들을 분비하게 만드는 다양한 원인들을 장기에서, 세포에서 제어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박사님은 뭐 특별한 습관 없으세요? 이게 뭐 내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걸 좀 하고 있다, 이런 거. 저는 간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술은 네. 좀 많이 먹긴 하는데. 뭐죠? 근데 그러니까 괜찮다,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이런 건가요? 좀 재미없는 얘기지만 운동하고 소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실천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재미없네요. 네, 재미없어요. 뻔한 얘기네요. 뭐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근데 박사님 쓰신 글을 보니까 뭐 약을 먹으면 운동의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연구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운동도 사실 왜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건강이 좋아지고 또 좀 더 이제 오래 살게 되냐라는 질문을 하면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그게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을 했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마치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네. 운동을 한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뭐 약물이 존재한다면 사실 그걸 뭐 먹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을 거잖아요. 내가 내 몸을 속이는 거네요? 몸을 속이는 거죠. 난 예. 운동했다라고 속일 수 있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이해하고 그걸 운동을 하지 않았지만 마치 운동을 한 것처럼 만들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존재합니다. 그걸 과학자분들 대단해요, 운동 진짜. 모사 약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마치 이제 제가 그걸 기다리면서 안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뭐 그냥 운동하는 걸 더 지금 지지합니다. 운동을 해야죠. 아, 그렇죠. 재미없지만 운동해야 되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재미없지만 해야 되지만 딱히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손미영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줄기세포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에 계신 많은 이제 국민분들은 이제 줄기세포라고 하면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두려워하고 약간의 트라우마가 네. 있으신 게 사실입니다. 한 30, 30 이상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다들 그 시절을 네. 예. 전 국민이 막 그 어려운 테라토마라는 용어를 막 다 듣고 있고 그랬죠. 그렇죠. 생물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네. 예, 이런.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 국민이 알고 계시는 배아줄기세포를 네. 사용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도 2006년도 일본의 야마나카 교수가 개발했던 역분화 줄기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랑 특성은 똑같아요. 어떤 것으로도 다 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아줄기세포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저희의 피부세포나 아니면 소변이나 아니면 혈액으로부터 그 배아줄기세포랑 아주 거의 똑같은 역분화 줄기세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혈액으로부터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든다는 건 내 개인 맞춤형, 환자 맞춤형의 어떤 줄기세포 소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어떻게 보면 갖고 만들 있는 수 걸 있어요. 활용해서. 네, 지금 이미 분화되어 있는 나의 피부 세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예. 뭐 혈액도 이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로부터는 좀 자유롭게 제가 하고 있는 분야인 이 전분하는 줄기세포라고 하는 배아줄기세포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그대로 실험실에서 모사를 해서 인간 장기랑 유사한 이런 미니 장기인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성체줄기세포가 있어요. 이것도 들어봤어요. 예, 예. 이런 성체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무엇으로든 다 분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한계가 있는. 예,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 같은 거 떼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로 옆에 약간 정상 조직을 장을 떼내면 그 정상 조직 안에는 장줄기세포라고 하는 성체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걸 실험실에서 이렇게 잘 키우면
오가노이드처럼 또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내 몸의 한 부분을 떼가지고 얘를 네. 키워서 네,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쓰는 거죠.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아바타 모델, 장기 모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 몸에 네.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세포들이 이런 네. 것들을 이렇게 네. 미리 떼서 예를 들어 뭐 네. 난자은행, 네, 정자은행 이런 그게 것처럼 오가노이드 뱅크입니다. 그 아, 개념이. 그런 뱅크가 예, 있어요? 아주 똑똑하시군요. 네. 네. 그런 뱅크가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연구자들이 뱅킹을 하고 있죠. 네, 아, 네. 그럼 거기에는 뭘 놓는 거예요? 내 세포들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체줄기 세포 유래 오가노이드가 되는데요. 네.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자기의 장 조직을 조금 떼내서 그걸 오가노이드로 실험실에서 만든 다음에 걔를 우리가 뱅킹을 하는 거죠. 은행에 넣어놓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장이 아프면 재생을 혹시 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오가노이드를 나에게 다시 이식하면 되는 거죠. 근데 박사님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오가노이드를 양성한다고 그러나 그때 시간이 네.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딱 생각하기에는 그냥 필요할 때 그때 떼서 신선한 걸로 길러서 집어넣으면 되지 않나 이런 네, 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네. 왜 굳이 은행까지 필요하지 그런 의문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율이 붙나 보죠. 조금 더 커진다거나 금리가 좀 올라간다거나. 지금 예. 현재 은행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연구 목적인데요. 이런 뱅킹을 해놓고 다양한 많은 파퓰레이션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만약에 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가장 프레시한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임상에 이미 들어갔고요. 국내에서도 올해 임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조직으로부터 오가노이드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서 다시 이식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이겠죠. 그런 시간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아마 회사의 노하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그러면은 대출은 안 되나요? 대출이 무슨 말이냐면 아니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네. 대출이 뭐냐면은 제가 없어요. 네.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람 걸 잠깐 쓰는 것처럼 네. 좀 이제 범용적으로. 네. 예.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요즘에 바이오 쪽 분야에서 또 하나 핫한 키워드가 유전자 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유전자 교정. 네, 유전자를 막 가위로 잘라서 없앨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거 저희가 잘하는 건데 방송국에서. 네, 네, 그런 거. 예, 자르고 붙이는 건 저희가 선수인데. 네,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다른 사람의 세포나 조직을 이식받았을 때 생기는 면역 거부 반응을 네. 미리 제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면역 거부 반응의 핵심 성분을 미리 잘라서 만들어 놓으면 그런 면역 거부 반응이 없는 범용성의 그런 세포 혹은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오가노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야, 네. 진짜 만능이네요. 네, 그거야말로.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박희원 박사님은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 아니요. 저쪽에 앉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 김철아 박사님 어떠세요? 예. 뭐 너무 저도 오가노이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집안 싸움을 안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요? 그럼 부서를 바꿔달라고 원장님한테 한 말씀 하시던지요. 할 수 있나요?